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 풀이 강의. 자, 오늘 살펴볼 기출문제는 2016년 4월 2일 날 기출되었던 전기기기 파트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삼상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전기기능사 실기 파트하고 조금 연관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문제의 답은 4번이고요. 자, 1차 권선에 있는 3개의 단자 중에 어느 2개의 단자를 서로 바꾸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동기는 삼상유도 전동기를 쓰는데요. 그래서 1차 측이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이 S, 그 다음에 3차 측이 T 이렇게 해서 RST, 그 다음에 접지까지 해서 E 이렇게 4개의 선으로 결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1상이 되고요. 여기 2상, 3상, 접지 2 그라운드 또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라운드, 세컨 라운드, 서드 라운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1, 2, 3, 3상 그대로 연결을 했을 때는 정회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역회전을 할 때는 1상과 3상을 이렇게 바꾸어서 결선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회전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실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실기는 이제 작업형이니까요. 작업을 할 때, 요 부분이 조금 자주 등장하는데요. 한번 그림 보면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전동기 정역 제어 이렇게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왼쪽부터 R, S, T, 그 다음에 여기가 접지 E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색깔은 R이 흑색, 그 다음에 S가 적색, T가 청색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물론 E는 녹색이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MC1이라는 이 주접점들이 이렇게 닫혀주면요. 이렇게 닫혀주면 R과 S, R, S, T가 여기에 그대로 이쪽에 물리게 됩니다. 접지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물리게 되죠. 그대로 물리게 되죠. 자, 이랬을 때 정회전을 하게 되고요. 자, MC1이 다시 열리고요. 그러니까 결선이 끊어지는 거죠. 자, MC2가 닫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1상이 지금 보시면 쭉 따라가시면 3상으로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3상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1상 결선과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3상, 이쪽에 T에 보시면 3상 있죠. 자, 여기에 이렇게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3상이 다시 1상에 물리게 되고요. 2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1상과 3상의 결선을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MC1이 그냥 열려있는 상태에서 MC2가 이렇게 닫히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접점이 닫히게 되면, 주접점이 닫히게 되면, 1상과 3상이 바뀌어서 연결이 되어서, 그죠? 그래서 역회전으로 전동기 회전 방향이 바뀌게 되는,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전기기능사 실기 문제를 하실 때 전동기 정역 제어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MC1과 MC2가 동시 동작은 안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인터록을 걸어줘서 서로 동시 동작이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현장에서도 또는 뭐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에서도 쓸 때 1차 권선에 있는 3개의 단자 중에 어느 2개의 단자를 서로 바꾼다. 이렇게 답이 됩니다. 물론 뭐 1상과 2상을 바꿔도 되고요.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1상과 3상을 이렇게 바꿔서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이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전기기능사 실기 쪽과 연관이 돼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인데요. 자, 발전기를 전격 전압 220V로 전부하 운전을 하다가 그죠? 무부하 운전을 하였더니 단자 전압이 242V가 되었다. 이 발전기의 자, 전압 변동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압 변동률 식이 있습니다. 이게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는 공식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공식 자체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이 문제처럼 값을 주고 계산을 하라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일단 전압 변동률 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압 변동률은요.
자, 이 필론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자, 이 VN이 전격 전압입니다. 전격 전압. 이 전격 전압이라는 게 이게 부하가 있는 전부하.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전부하 전압을 전격 전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그 다음에 V0라고 있는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무부하 전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무부하 전압.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전압 변동률은 단위는 퍼센트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고요. 자, 이 식에 맞추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220V 분의 242V 빼기 220V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20V 분의 22라는 값이 나와서요. 여기에 10분의 1 이렇게 돼서 곱하기 이제 100을 하겠죠. 여기도 100이 되겠죠. 선생님이 약간 생략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자, 10%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전압변동률 식은 앞선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지만, 공식으로도, 공식을 자체를 묻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요. 지금 문제처럼 숫자를 주어서, 이렇게 숫자를 주어서 계산을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요. 그에 따라서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극 직렬권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300이고요. 매극 자속 0.02웨버, 그 다음에 회전수가 900rpm일 때 유도기전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도기전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유도기전력에 대한 식은, 발전기 유도기전력에 대한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전기 유도기전력은, 자, 60A분의 PZ 파이 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위에는 이 P는요, 여기에 극수가 되고요. 극수, 그 다음에 Z가 전기자 도체수가 됩니다. 전기자 도체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 파이 부분 있죠. 이 파이가 자속이 되고요. 자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회전수. 자, 회전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a가 병렬회로수라고 하는데요. 병렬회로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요 같은 경우, 요 a라는 값 같은 경우는 중권과 파권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중권인 경우에는 이 a는 a값 병렬 회로수가 극수랑 같은 값이 나오고요. 자, 파권은 자, a가 두 개로 고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 파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다른 말로 직렬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직렬권. 자, 그래서 여기에 6극 직렬권 발전기다라고 하면 이거는 파권으로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권이다, 병렬권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극수에 A 값을 극수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보기에는 2로 나눈, 그러니까 파권일 때 값과 보통 중권일 때 값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조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계산을 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60 곱하기 직렬권, 즉 파권이기 때문에 2라고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극수는 6개고, 그 다음에 전기자 도체수가 300개고요. 그 다음에 0.02. 자, 그 다음에 곱하기 900.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따닥따닥 해주시면 270V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6극으로 났다면 6으로 났다면 3배가 되죠.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뭐 90V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1번에 이렇게 함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우리가 직렬권, 즉 파권이기 때문에 270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식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요 병렬 회로수 지금 중권과 파권에 대해서 꼭 구분을 잘 해두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인데요. 자, 20kVA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VV 결선을 하고요. 여기서 VV 결선이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키워드가 되겠고요. 삼상전원을 얻고자 한다. 자,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 용량은 약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압기 한 대의 용량 자체가 20kV 암페어고요. 자, VV 결선을 했을 때 이 한 대 용량에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것을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VV 결선일 때 용량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 결선의 용량은요. 자, V 결선 용량은 한 대 변압기에 루트 3배. 보통 이제 일반적인 뭐 삼상 용량을 다 했다고 치면, 삼상으로 결선을 했다고 치면 VV 결선하고 Y나 델타를 결선했다 치면 보통 3배 정도가 나올 텐데요. V 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 3배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루트 3은 약 1.73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을 해보면요. 자, V 결선의 용량은 자, 루트 3 곱하기 자, 20kV 암페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 자체가 kV 암페어이기 때문에 요거 간단하게 앞에 있는 식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732 곱하기 20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값은 약 34.6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V 결선의 용량 우리가 델타 결선을 하다가 보통 이제 한 개의 변압기가 망가졌을 때 VV 결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뭐 잘 알고 있는데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V 결선의 정확한 용량은 한 상의 용량분의 용량의 루트 3배를 곱한 값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인데요. 32번 문제는 우리가 좀 자주 봤던 문제죠. 자, 극수가 10이고요. 동기 속도가 600rpm인 동기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의 주파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ns 값을, 자, 동기 속도를 구하는 값을 우리가 식을 알고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 속도는 ns는 자,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다. 요 f가 주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 간단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600이 있고요. 자, 극수는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0 곱하기 f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f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120분의 600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지우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놔두고 12를 600으로 나누면 50이 되겠죠? 그래서 50Hz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요 동기속도 식은 여러분들이 항상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인데요. 자, 슬립이 4%인 유도 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슬립이 4%인 유도 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 자체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라는 식인데, 내용인데, 요거는 식을 하나 한번 보고 보도록 할게요. 자, 슬립과 부하 저항 관계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요 R이 지금 등가 부하 저항, 이게 등가 부하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요 R2가 2차 저항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의 관계, 요 등가 부하 저항과 2차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식을 이렇게 기억을 한다기보다도 자, R2분의 R은 S분의 1 빼기 S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식에 맞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지금 슬립이 4%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하실 때는 0.04로 놓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R은 0.04분의, 그죠? 그 다음에 0.1 빼기 0.04 R2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R은 0.04분의 0.96 R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두 개 다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4분의 96이 되죠. 자, 그래서 4분의 96이니까 4 약분해 볼까요? 4, 2, 8, 4, 46이죠. 자, 그래서 24 R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등가 부하 저항 자체는 R2의 24배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슬립과 부하 저항의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등가 부하 저항과 2차 저항은 이런 관계를 갖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식을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R2분의 R은 S분의 1-S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고요. 요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산업기사나 기사 문제에 있는 비례추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발전을 하는데 이 비례추이라는 개념은 기능사 문제에서는 한 3년에 2, 3년에 한 문제 출제할 정도로 빈도수가 적으니까요. 혹시나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